네, 저 경기도 동두천시연 정구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오늘 이제 오전 국감질에 이제 계속 좀 보면서 조금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당장 해지될 것들이 있는데 자꾸 과거 일에 좀 잡혀져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희 K뱅크 관련해서도 우리 저희 지난 9월달에 위원장님께서 정무위원회에서 보면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혁신이 1차 권고안에 K뱅크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근데 위법을 했다는 증거는 못 찾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뭐냐면은 금융당국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 서민 예금이 수신 계좌 10만 건하고 한 7천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뭐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금융당국은 이러한 논란이 있을 때요, 불법이 있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빨리 처리하게끔 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시켜야지 됩니다. 빨리 정상화 좀 시키시기를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저희 가상화폐 시장, 이거 저희 금융위원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저 위원장님, 네. 작년도 11월 17일 날 디지털 화폐 TF 1차 회의에서는요, 불법 행위 차단 및 건전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9월 28일 열린 TF 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아예 못 박아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저기 1년 만에 입장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불법행위 차단이라는 걸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네. 점점 이 거래되는 내용을 그 양태를 보면서 저희가 그런 그 부작용 방지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위원장님 뭐냐면요, 이 가상화폐 시장에 지금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큰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의 투명성, 또 일관성, 그 다음에 연속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자꾸 좀 오락가락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 가상통화 관련해가지고는 이 피해 사례들이 또 검거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빨리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돼요. 자, 이게 우리 정부도 문제지만은 결국은 이제 외국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조를 해야지 되는 그런 네,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하는데 또 하나 여기 중요한 점이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러다가 정말 그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할 우려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대국민 안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앞으로 적절한 규제와 함께 육성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별도로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금융에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우리가 요새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면 적폐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지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의 자기 책임의 원칙을 허무는 그런 포퓰리즘적 비탄감,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경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이거 저는 진짜 암적인 존재로 봐요. 비탄감 그냥 해주는 거는. 우리 신용사회 건설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빛을 탕감해준다고 하면은 신용사회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실패자에 대한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그런 큰 논리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지금 뭐 지난 8월 달에 국민행복기금 5.6조 원하고요, 금융공공기관 16.1조, 21.7조 원을 채권 소각을 통해서 이 포퓰리즘적 비탄감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일회용 선심성인 대책은 금융당국에서는 절대 저는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탄감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경감을 시켜가지고 재기를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같이 함께
경제적인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네. 이게 가계부채 내에서도 별로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드물입니다. 1.7%밖에 안 돼요. 효과가 거의 미미하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포퓰리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신용사회 전반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요. 또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좀 한번 오후에 제가 더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말씀 있으시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정책을 하는데 이게 선심성, 일회성,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사실상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이제 추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채권에 대해서 계속 불법적, 탈법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가면서 추심을 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그 포퓰리즘적인 성격만 띠고 있는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제 당국에서 네. 잘못된 메시지 전달로 인해서 또는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잘못된 메시지로 인해 가지고요. 경제 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신용사회 전반 체계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각별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소액의 빚 연체된 장기 채권을 설령 탕감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갚을 능력이 없는지를 엄정하게 심사해서 그런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준 의원님, 어서 진행 발언. 예.